작년 4월 30일에 제 책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가 출간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아주 사랑해 주셔서 현재 한 9만 부 넘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계신 독자들이 책을 읽고 많이 성장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작가라는 타이틀을 저는 거의 평상시에 쓰지 않는데요. 5권 책을 집필한 이후라서 이제 작가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걸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글을 잘 쓰는 저만의 노하우를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무슨 일을 하든지 본질과 원리부터 완전히 내면화하셔야 됩니다. 글쓰기의 철칙 첫 번째는 많이 읽으면 잘 쓰게 된다 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자주 써야 글을 더 잘 쓰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글감만 풍부하면 좋은 글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반대로 재료가 빈약하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없겠죠. 그럼 글쓰기 재료는 어디에서 구할까요? 최고의 재료는 독서로부터 옵니다. 이 부분은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연복 씨 같은 스타 셰프들을 모아놓고 연예인의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다양한 요리를 하고 등수를 매기는 강연 프로죠. 하지만 인류 요리사라 해도 냉장고에 상추나 계란밖에 없으면 맛있고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없겠죠. 식자재가 없으면 백종원 씨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냉장고에 최고급 한우, 캐비어 같은 고급 식자재가 가득하다면 맛깔나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겠죠. 최고급 고기는 대충 불판에 지글지글 굽기만 해도 명작이 됩니다. 글쓰기도 요리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좋은 글은 풍부한 글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재료를 얻을 수 있는 독서가 글쓰기의 시작이고 글쓰기는 독서의 완성이 됩니다. 글쓰기가 실제 요리보다 더 나은 점도 있어요. 식자재는 쓰면 쓸수록 고갈되죠. 하지만 뇌에 있는 재료는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과거의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결합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도 하죠. 이제 글쓰기에서 재료의 중요성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아셨을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좋은 글감을 하나로 엮어서 글로 만드는 작업을 직접 해야 합니다. 글은 쓰면 쓸수록 더 잘 쓰게 돼요. 일정량의 글을 꾸준하게 쓰다 보면 글쓰기 근육이 강해지죠. 이론이 빠삭해도 직접 백지에 써보지 않으면 글은 거의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맥주병이라고 해봅시다.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영 관련 책을 100권 읽었어요. 하지만 물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영원히 수영을 못하게 될 거예요. 수영하고 싶다면 물에 뛰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글을 잘 쓰고 싶다면 자주 써야만 합니다. 글쓰기 종류는 다양해요. 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남길 수 있겠죠. 저는 그중에 돈이 되는 글쓰기를 최우선적으로 익혀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돈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생각으로부터 나오죠. 글에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담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 브런치, 유튜브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 공개해서 호응을 이끌어내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전문가로 인식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가 있다면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용들이 여러분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력을 갖춘 글을 자주 쓰고 노출해서 자신의 특장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다른 글보다 돈이 되는 글쓰기부터 꾸준하게 써야지 운명이 바뀌게 돼요. 저는 강의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서도 공부하지 마라, 최면해라, 초집중의 힘, 어웨이크,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당신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게 5권을 출간했습니다. 5권 모두 멘탈 문제를 해결해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죠. 전문 지식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변화를 이끌었더니 다시 저에게 수많은 기회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누군가는 저는 아직도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전문가나 특정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글을 쓰면 됩니다. 가정주부라면 자녀 교육 문제에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내는 글을 쓸 수 있겠죠. 내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독서로 문제 해결의 단서를 얻으시면 됩니다. 그걸 잘 정리해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타인에게 공유하면 되죠. 또 누군가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서 글을 못 쓴다고 해요. 이것도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명절을 쓴 엠마누엘 칸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남길 수 있었던 건 열심히 학습하고 통찰력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야지만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직접 경험이 많으면 유리하겠지만 학습과 관찰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글을 쓰지 못하는 건
건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잘 쓰려고 해서 그래요. 능력 내에서 제대로 시도한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돈이 되는 글쓰기는 꼭 남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써야 돼요. 고등학생도 여러분의 글을 유심히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돈이 되는 글쓰기는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쓴 글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난해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심리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첫 번째로 지적인 허영심입니다. 지식을 뽐내고 싶은 마음에 전문 용어를 마구 사용하는 거죠. 전문 용어를 하나도 안 써도 글 속의 주장과 근거가 확실하다면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저주예요. 사람들이 이 정도 개념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여러분은 자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이나 연구를 했을 거예요. 한 분야에서 상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간과해버립니다. 전문 용어를 굳이 사용하려면 명확한 정의를 곁들여서 상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만 해요. 돈이 되는 글쓰기의 목적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를 잘하려면 기본기가 중요한데 글의 기본은 어휘력이죠. 단어량이 풍부하고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면 글을 잘 쓰게 됩니다. 어휘력을 기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좋은 글이 쓰여 있는 책을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어휘의 문장 구조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게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네이버 국어 사전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단어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별했으면 언어의 전달력이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글쓰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성한 글을 공개해야 됩니다. 남들이 내 글을 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글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쓴 글은 반드시 오픈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글을 쓰지 않는 다른 이유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타인의 따가운 눈총이나 스스로 갖고 있는 내면 속에서 이제 비판하는 무의식에서 오겠죠. 글쓰기 실력을 높이려면 자주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합격점을 조금 낮게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감 시간 내에 정해진 분량을 써내면 합격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실행하는 거예요.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분량만 채우면 70점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글쓰기를 나무 키우기에 비유한다면 개인의 삶이 뿌리에 해당해요.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 뿌리가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내면의 올바른 철학을 제대로 내면에 해놓고 삶을 멋있게 살아간다면 거기서 건전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그런 멋진 글이라는 달콤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공개한 돈이 되는 글쓰기 노하우를 부디 열심히 익히셔서 더 멋진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